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0일 주식 클래스 마감입니다. 둘둘둘 날짜는 좋은데 시장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소제목으로 마디 가격 변동성이란 말을 한번 좀 적어봤고 오늘 또 이제 큰 그림에서는 흔들린 미국 증시, 흔들린 한국 증시 이렇게 볼 수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배경화면이 토끼죠. 예, 올해 토끼띠라서 그렇습니다. 토끼가 어떤 친구죠? 반짝반짝 뜁니다. 참 시장도 반짝반짝 많이 뛰어왔었고 또 한편 내려갈 때도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특정 가격대를 넘어갈 때 되게 큰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나라 환율도 보면 1300원이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하지만은 돌파를 하죠. 그랬더니 증시가 와르르 이렇게 하죠. 시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오늘 증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약간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가 약간 마디라는 건 이제 동그라미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가격 땡땡땡 55만원 갈 것 같더니 55만원 갈 것 같더니 한번 가고 마디니까 좀 쉬었다가 또 두 번 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되죠? 마디라는 거는 이게 관절이잖아요. 그쵸? 관절이면 그 다음에 주식은 똑같아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엔 뚫어야 돼. 못 뚫으면 빠지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뚫어야 될 자리에서 뚫지 못하고 오늘의 그 아이디어 하나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 거예요. 시장도 시세도 마찬가지. 시세는 가야 할 자리에서 가야 합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야. 그래야 계속 그 에너지가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보통 피라미딩 매수가 들어오니까. 근데 약간 가야 할 자리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서 가야 할 자리라는 게 있죠. 오늘 좀 공부 좀 하고 갈까요? 그러시죠. 가야 할 자리가 대부분 마디 가격이 많아요. 마디 가격 도대체 이 사람은 가끔 하는 마디 가격이 뭐냐 하면 그냥 꽁꽁꽁으로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떤 그 숫자 이런 겁니다. 자, 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 뭐 10만 전자 이런 건데 오늘 하나씩 제가 장중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보도록 할까요? 자, 다우는 어떤 정도 자리가 있을까요? 다우는 3,300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33,000. 33,000. 그렇죠? 딱 떨어지는 숫자. 그리고 뭐 34,000도 될 수 있겠죠. 가만 놓고 보니까 34,000도 뚫지 못한 것도 있죠. S&P 500이라는 지수는 최근 흐름 놓고 보면 4,000선이라는 게 있죠. 4,000 이탈합니다. 근데 종가 저가로 마감을. 그다음 나스닥은 사실 좀 뭐 다르긴 한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2,000 딱. 뚫어야 될 자리에서 뚫지 못하는. 그리고 아까 봤지만 환율도 마찬가지. 1,300원에서 할 것 같았는데 내려와야죠. 그렇죠. 내려와야죠. 근데 이게 주식이라 치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차하겠습니까? 시세가 이렇게 타고 가는데. 똑같아요. 환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매수와 매도를 합니다. 우리 외환 딜러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베팅 해버리는 겁니다. 뭐 밤새 미국 긴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가장 복잡할 때는 심플하게 보는 건데 또 우리나라 내일 금리를 또 동결 한다고 하니까 금리 동결과 환율은 같은 방향이죠. 금리 인하와 환율은 같은 방향입니다. 동결은 곧 상승이. 인상을 하다 동결했단 말은 뭡니까? 그 다음 인하란 이야기잖아요. 정책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금리가 현행 수준, 네. 현행 수준은 수준 유지. 인상을 팍 75, 75, 75, 75, 75, 77번 하다가 50 딱 인상하니까 이제 딱 시장에서 어떻게 한 거죠? 이제 금리 올리지만은 이제 둔화되겠구나. 그럼 또 이렇게 25, 25, 25 이렇게 갑니다. 약간 시장이 지금 이제 3월달 25, 5월달 25, 6월달 25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갑자기 50으로 올라가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재료에서 한 번 더 한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3월이고 미국이 자 그런 마디 가격에 노출되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장을 좀 정리하는 관점에서 우리 장도 마찬가지. 어차피 가야 될 지에서 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긴 사는데 얼마 안 사는데 응? 외국인 주식을 안 사는데
최근 2월달 저부들이 가장 큰 특징. 오늘도 2천억 팔. 또 많이 팔지도 않아. 선물 시장에서만 그냥 단타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2월달 저부 들어서 단타를 제일 많이 치는 친구가 외국인들 선물 세력하고 기관들 금융투자입니다. 이 금융투자 매매들 보시면 거의 가관이죠. 계속 팝니다. 그죠? 부신과 연기현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패시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연기현 같은 친구들은 패시브라서 기관이 동그라미 하나 빠져 있잖아요. 400억, 300억, 100억, 200억 그쵸? 금융투자는 돈도 없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돈도 많이 없으면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날 사태 그날 판다는 거죠. 엄청난 단타입니다. 오늘 금융투자의 매매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이거 이륙하고 있습니다. 삼성 팔고 뭐 레버리지 팔고 거세 팔고 LG와 하이스텐 팔고 네이버 팔고 SDI 팔고 그러면서 인버스 쫙 하죠. 그럼 이거 하나만 놓고 봐서 기관들이 인버스 매팅했네 장 폭락한데 그렇게 보면 너무 지엽지. 하나하나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이런 배팅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화학주 우리가 말했던 본질적인 배팅합니다. 시커니컬 업종 화학주 들어오고 비철금속 들어오고 화학주 들어오고 금융주도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누르지만 금융주 들어오고 물류회원 쪽 조선 들어오고 우리가 말한 거 아닙니까? 타이어 들어오고 지주에서 SK스퀘어 싸다 들어오고 철강 들어오고 다 똑같습니다. 풍산 들어오죠. 오히려 연기금 종목들은 시장에서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대신 셀트리온 비중 줄이고 딱 보면 다 빠지냐. 하이닉스 줄이고 하나솔루션 줄이고 CJ제당 줄이고 삼바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들어오는 결 자체는 시장은 연기금들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금융투자들은 그냥 불나방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장이 이렇게 조금 마감해서 근데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코스피 지수를 잡아줬던 친구는 삼성전자 하지만 다른 친구는 빠지고 있었고 코스닥 지수를 치중했던 지수는 배터리. 그런데 시장 관점에서는 아무리 봐도 어쨌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환율은 다시 제가 볼 때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앞으로도 조금 더 심심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심심하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을 하겠죠. 심심하지만 아무리 코스피 쪽이 다 나빠도 내가 한두 친구는 골라야 될 겁니다. LG엔솔은 최근에 너무 많은 재료를 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둔화되겠죠. 얼정 보면 둔화됩니다. 왜? 30%가 올랐으니까. 42만원에서.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매기세를 좀 붙이겠죠. 환율이 진정되면서. 삼바는 지금 별로, 엘트리온은 별로 그 누구도 그리 선호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LG엔솔과 SDI가 거의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약간 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리가 꺾여야 될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배터리를 올라갔죠. 그러면 시가적인 상위 종목에서는 다시 만약에 지수를 좀 보고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하이닉스 정도입니다. 하이닉스나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물론 보통 먼저 땡기긴 해요. 지수가 올릴 때는. 근데 돈이 많이 들죠. 돈이 좀 덜 들라 그러면 저런 종목 있을 수 있고. 근데 코스닥은 사실 각계전투예요. 배터리가 잡아놓은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헬스게임 볼 것도 없고. 근데 이 친구들은 자신이 없네. 그때 게임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사실 시가총이 많이 좀 틀린데. 오늘 JYP엔트 같은 경우는 이제 SM의 다음 공격이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엔터지 S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마 약세로 갈 거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올라와야 리노공 같은 종목이 올라갈 거고. 그럼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코스피 대비해서는 변동성 자체가 코스피는 어느새 벌써 다시 100m로 떨어졌어요. ADR 100m로 떨어지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본다? 안 된다. 보더라도 한두 개 찍어야 되고. 그럼 바깥에 있는 섹터, 아까 연기금 사는 섹터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럼 또 그놈의 화학주란 말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보다 선방을 합니다. 선방을 하고. 공산 같은 이런 기관, 연기금의 사랑을 받는 종목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가게는 안 사도 돼. 내가 무슨 말이냐 시장을 바라볼 때는 도대체 내가 하이닉스를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하이닉스를 만약에 다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에서 애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의 저점을 찾고자 한다면 도대체 네이버의 저점을 구기 위해서 네이버를
빠졌던 자금들이 이 기관들이 내부에서 자금을 뺀 이 친구들이 뭘 사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역발 하나만 보지 말고 상대적인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장에서 보였던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마디 가격이거든요. 마디 가격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거지 본격적인 추세로 가지 않는다는 그게를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나스닥이 무조건 계속 떨어집니다 말하기도 뭐하고,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말하기도 뭐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슈팅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마디 가격에서는 슈팅이 좀 나와요. 우리가 딱딱딱 떨어지는 가격. 어떤 악재든지 간에 SKC라는 기업이 10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갑자기 어떤 여러 가지 악재에서 다시 빠지는 것처럼. 하지만 SKC라는 기업이 다시 출발선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뭔가 강력한 시장의 누름이 있어야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샥 들어온 재료, SKC가 10만 원 올라간 재료가 SK 넥슬리스가 노스볼트 쪽으로 1조 4천억 원의 배터리 동박을 공급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상 우리가 2월 중하순에 일정 부분 시장이 조금 루즈한 부분, 그런 장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잘하신 분은 잘하십니다만 지수가 늘어질 때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사고, 만약에 조금 빨리 사서 매매한다면 조금 얕게만 매매하고, 그 다음에 큰 흐름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면 혹시 내려갈 때 너무, 물론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확 매매하고 막 현금만 현금하고, 주식은 한번 팔면 생각보다 사기 어려워요. 저는 늘 그 생각, 한번 팔면 사기가 어려워요. 손절든 익절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죽었다 싶을 때 약간의 감고로 줄일 때는 3분의 1 정도만 들고, 이거는 완벽하게 죽었다 그럴 때는 잔량을 들고, 예,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잡힐 듯 그렇지 않은 전략이긴 한데, 흔들린 우정은 아니고 흔들린 정신입니다만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판에 약간 차트가 안 보였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